컴퓨터 비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사용할 텍스트북은 과목 이름하고 똑같고요. 컴퓨터 비전하고 부제로 Modern Approach 써 있고, 그다음에 세컨 에디션이고요. 저자는 For Size 그리고 펀스라는 사람이 공저를 한 교재고, 출판사는 피어슨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책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버하는 섹션은 1.1, 2.1, 2.2, 3.1에서 3.5 등등등 커버를 하는데요. 자세한 거는 그 동영상에 인덱스를 써놓을 거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1, 9.1부터 9.3 이렇게 이 정도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챕터 1에서 이미지 포메이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에 핀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옛날 사진의 원리죠. 그래서 어떤 작은 구멍이 있는 거죠. 요거를 작은 구멍이 있어서 이걸 핀홀이라고 부르죠. 작은 구멍이니까 핀이 들어갈. 그다음에 여기 스크린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지 플레인이라고 하겠죠. 상위 매치는. 여기 무슨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있으면 여기 오브젝트를 포인트니까 P 어떤 점 P라고 하면 좌표를 X, Y, Z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의 좌표는 대문자로 쓰고요. 그다음에 이미지 플레인에 그것이 상이 잡힐 때는 그걸 소문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가 이렇게 와서 핀홀을 지나서 여기 이렇게 상이 맺히겠죠. 이 상의 매치는 이 점을 P,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니까 여기 솜자로 썼지만 이거는 P에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image of 대문자 P가 되겠죠. 좌표를 X, Y, Z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미지에서의 어떤 그 센터를 요거를 C라고 하면 요거랑 핀홀이랑 요렇게, 그래서 여기 하나의 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심같이 써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요거는 그 여기 이미지 플레인에 요거가 수직이 되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좌표를 잡아줄 수 있냐면 요 방향이 K 방향, 그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 플레인하고 평행하게 어떤 그 평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평면에 지금 핀홀이 이렇게 뚫려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요 평면을 우리가 나타내는 그 베이시스, 그것을 IJ라고 합시다. J가 있고 요거는 I라는 벡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IJ 그리고 요걸 K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좌표를 그려놓으면 여기서 그러면 Z 좌표는 그러니까 Z를 이제 우리가 D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D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요 핀홀이 있는 요 스크린하고 요 이미지 플레인하고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우리가 distance D라고 놓을게요. 그래서 이 Z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서의 Z는 요 소문자 Z입니다. 요 소문자 Z.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게 distance between the
핀홀 핀홀을 뭐 편의상 O라고 적으면 핀홀 O와 이미지 플레인을 여기 책에서는 파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미지 플레인 파이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수식이 성립하냐면 이 핀홀 하고 여기 소문자 p 벡터는 사실은 람다 곱하기 5의 p 벡터랑 같겠죠. for some 람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라인으로 이게 그냥 연결된 거니까, 그죠? 이게 중간에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라인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수식이 성립을 하겠죠. 이 수식이 이렇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립하는 수식이 뭐냐면 소문자 x는 람다 곱하기 x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y는 람다 곱하기 y가 될 거고, d 사실은 d가 z지만 d가 소문자 z죠. 이것이 람다 곱하기 z가 된다. 그래서 요 위에 두 식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x는 d 곱하기 x의 z. 사실 위에 두 식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식하고 그 마지막 식을 이용을 하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비슷하게 소문자 y는 d 곱하기 y over z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얻은 요 수식을 projection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핀홀을 거쳐서 나오는 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오브젝트가 가진 좌표가 뭐 어떤 오브젝트의 어떤 포인트가 가진 좌표가 대문자 x하고 대문자 y일 때 그 상에 맺히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 좌표는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수식입니다. 쓸 수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니까 1.1.3으로 빨리 넘어가면 camera with 렌즈입니다. 자, 렌즈는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렌즈가 없었죠. 그냥 핀홀 카메라 그런 것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구멍만 이렇게 하나 뚫어 놓은 거.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쓸 때 당연히 렌즈를 쓰죠. 쓰는 이유는 뭐 빛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안 그러면 너무 어두우니까 빛을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근데 사실은 빛을 당장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한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으려고 우리가 핀홀을 크게 하면 렌즈를 쓰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핀홀을 크게 하면 이거면은 이미지가 블러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얘진다고 하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렌즈를 쓰는 이유는 빛을 많이 받으면서 샤프한 포커스를 얻기 위한 거죠. 어찌 되었건 광학 기기를 얘기하면서 렌즈를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렌즈를 만나면 빛이 어떻게 꺾이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배운 스네러 법칙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네러 법칙은 그 빛의 굴절을 얘기를 하는 거죠. refraction. 그래서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고 이것의 굴절률 하나가 n1이고 하나가 n2일 때, 여기서 지금 n이라고 제가 쓰는 것들은 다 n1이던 n2던, 이건 n1은 물질 1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굴절률을, 우리말로 굴절률이죠. 이거는 refraction
index라고 하고요. 여기가 뭐 이렇게 뭐 몰도 좋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꺾이죠? 예, 꺾입니다. 그때 그죠? 이렇게 법선을 그어서 이 각도를 뭐라 그러냐면 입사각이라고 하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하죠. 여기 알파 2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스넬의 법칙이 뭐냐면 n1의 sin 알파 1이 n2의 sin 알파 2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n2라는 물질이 물이면 어떻게 됩니까? 굴절각이 더 작아지죠. 왜냐하면 n이 더 커지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렌즈 이퀘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거긴 합니다만, 여기 이렇게 렌즈가 있고요. thin 렌즈 이퀘이션입니다. 아주 얇은 렌즈에 렌즈가 있고, 이렇게 약간 위로 그린 것 같은데 센터로 그렸어야 되는데 별로 좋지 않네요. 이거는 좀 지우고 좀 다시 그리죠. 자, 그래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물론 이게 그 thin 렌즈니까 그걸 적당히 무시하자라는 거죠. 그 렌즈 두께에. 그래서 마치 렌즈의 중심에서 꺾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여기 이렇게 물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거 우리는 이제 P로 쓰기로 했었죠. 포인트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물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 초점을 이렇게 지나가면 초점을 지나가면 너무 끝인데요. 초점을 렌즈가 좀 더 있다고 칩시다. 초점을 지나가는 렌즈가 좀 여기까지 있다고 치고, 초점을 여기 이렇게 지나간다고 칩시다. 여기 렌즈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소리가 되고요. 비슷하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행한 빛은 평행한 이런 빛은 렌즈를 만나면, 그러니까 렌즈는 수직이지만 어쨌든 만나면 이게 꺾여가지고 어디를 지나요? 여기 F 프라임.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고 부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F라고 해서 초점거리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Z,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thin 렌즈 이퀘이션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렌즈에서 빛이 어떻게 꺾이고 그 다음에 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뭘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여기는 노테이션 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z2분의 1 마이너스 z2분의 1은 1/f 이렇게 된다는 거를 유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진 않고, 그래서 f는 뭐라고 하냐면 focal length, so of the lens,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시야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next page에 보도록 하죠. 자, field of view 보겠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로 치면은 여기 뭐 CCD가 있다고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눈이라고 치면은 망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필름 카메라라고 치면 여기가 필름이죠. 책에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 상이 맺히는 거고, 여기 이제 카메라의 렌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카메라 렌즈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망막이라면은 뭐 망막의 사실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그 A라는 게 지금은 뭐 필름의 크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은 지름인데 센서의 지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센서라는 거는 뭐 CCD, Charge Coupled Device인가요? 또는 뭐 CMOS chip 이런 거, 또는 뭐 망막의 그 크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여기 있는 거죠. 오브젝트가 여기 있고 어떤 물건이 여기 있고, 이게 그 렌즈를 통해서 지금 필름에 맺힌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field of view의 그 데피니션은 뭐냐면, 일단은 오브젝트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요.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러면 사실상 평행하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멀리 있는 거니까. 그러면 상이 어디 맺힌다고 봐야 되냐면 사실은 이 초점 거리에 맺힌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왜냐면 초점 거리에 모든 상이 맺히니까 F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걸 phi라고 보면, 사실은 field of view가 definition이 시야각, 그러니까 시야각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2phi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2 탄젠트 인버스의 2F분의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초점 거리에도 영향을 받고, 또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이 필름의 크기, 또는 망막에서 그 시각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그 크기에 디펜던트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